일본도 뭐 노인들 복지가 좋다지만은 당연히 거기도 빈곤한 노인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빈곤한 노인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이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후생연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후생연금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노후는 혹은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안전망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전망의 최소한이 국민연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험료를 냈는데 뭐 빼앗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국가가 그런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려되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기금도 이제 뭐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2060년대 중반 이 정도가 이제 고갈 시점으로 보는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5년 뒤에요. 여러분들 35년 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모자라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게 될 텐데 국가가 나중에 적자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쌓이게 되면은 국가가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을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그때 2011년 이제 유럽 사태도 발생하고 하면서 그때 많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될 테인데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가가 어떤 지속 가능하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은 어떤 연금도 국민연금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퀄리티가 뭐냐면은 일단 죽을 때까지 주죠. 그 다음에 물가에 연동해서 줍니다. 자, 죽을 때까지 주는 것은 민간의 종신연금도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런데 물가에 연동해서 주는 연금은 없어요. 국민연금 물가 오르면은 그만큼 늘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늘려줘요. 이렇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연금 찾아봐도 없어요. 아마 만들면은 꽤 여러분들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겨우 그런 연금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국가는 전체로 풀링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퀄리티의 장점은 뭐냐면은 국가의 신용도입니다. 연금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신용도인데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국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그걸 이제 부족할 때는 이제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따라갈 만한 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은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완전 도외시하고 내가 가겠다 이러시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기초를 깔고 가야 됩니다. 공적연금에서 내가 꽤 노후의 최소 생활비 이상은 공적연금에서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죠. 하시면서 가급적 지속 가능하게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혁했지 않습니까? 뭐 또 계속 할 겁니다. 한꺼번에 개혁을 하면은 이제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립금이 되어가는가를 보면서 이제 또 개혁을 하고 해나갈 텐데요. 그래도 앞으로 한 35년 정도 뒤에 이제 적립금이 고갈되고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금으로 또 충당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지탱할 수 있을까 등등 하면 아직도 세월은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개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연금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속 가능하게 해서 내 50년, 100년 뒤에도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의 기초는 마련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제도를 바꾸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 초부터 그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집니다. 지금까지 9% 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체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획에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이 이제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죠. 당장 13%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올해부터 0.5%씩 올려 나갑니다. 계속 올려 나가서 13%가 될 때까지 이제 올려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의 특징은 이제 더 내고 더 받는다. 라는 거로 이제 조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이고 이제 논의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앞으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받을 사람들은 그럼 그 높은 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그대로 올려주지 않고 수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거시경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올려주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안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연금을 기존에 받던 사람이나 곧 받을 사람들도 이제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기의 받는 연금액이 생각보다는 이제 물가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계획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또 계속 앞으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보통 뭐 18% 내놓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13%는 여전히 서구사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이제 받는 사람이 또 같이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계획도 있게 될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크게 이원화할까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주는 부분. 그 다음에는 내가 낸 것은 내가 그대로 받겠다. 이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낸 만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긴 문제인데요. 여하튼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월급에서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 납부이고 지역하고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지역하고 월급쟁이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여하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라도 4.5%는 회사가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4.5%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고 의무니까 못 든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들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저항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포기하고 계신 게 좋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막 이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요즘 직장을 옮기신다든지 하면은 2개월씩 쉬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직장이 잘 안 구해지면 또 1년씩 쉬기도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무 납부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다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후 납부를 할까 말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실업 상황인 경우에라 하더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 안 내도 돼요. 근데 내가 내고 싶다 하면은 국가가 이제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가 지원을 일정 부분 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저축한 자산도 있고 하니까 계속 내가 실업 상태이더라도 국가가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준다니까 내가 조금 내고 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을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물론 둘 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기간이 길어지면은 국민연금은 보통 20년 이상 넣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받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가급적 오래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기간이 뭐 15년, 20년도 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추후 납부나 실업 크레딧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그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는 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세상 일은 어차피 모릅니다. 30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해놓고 본다 하고 나중에 뭐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되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또 상황이 그래도 국민연금이 탄탄하게 유지되면은 내 노후를 꽤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충실하게 저는 제가 국민연금의 대변자는 절대 아니고요. 충실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 그다음에 실업 크레딧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실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뭐 그 외에도 뭐 출산 크레딧도 있고 또 군 복무 크레딧도 있고 요즘 다양하게 크레딧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거,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돈이 그런데 해서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해놓는 것, 그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잘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10년이 하면은 연금으로 못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20년은 넘어야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한 30년 정도 넘으면은 또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곡선을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오르고 하는 것들은 저도 조견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10년은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 20년 이상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통계 낼 때도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얼마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준으로 통계들을 많이 냅니다. 네, 수령식이 늦추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입니다. 항상 늦추는 게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 또 수령시기를 앞당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현재 소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당장 필요하니까요. 앞당기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령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은 현재 내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니까요. 이것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내가 내 돈 넣어놓고 내가 왜 감액이 되냐 이러고 그러는데 아직은 감액이 됩니다. 조금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감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늦추기도 합니다. 저도 1년 일단은 늦추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1월부터 받게 되는데요. 1년 늦춰놓고 아마 앞으로도 한 1, 2년 더 늦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소득 크레바스라기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갈 때 이제 그 안에 큰 깊은 틈, 그걸 이제 크레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크레바스를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여튼 추천하는 것은 재취업을 통해서 메꾸는 것이 제일 베스트이고요. 내가 축적한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좀 뒤로 미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서가 중요한데요. 금융자산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지금도 찾을 수 있고 뒤에도 쓸 수 있고. 근데 나의 근로소득은 지금도 할 수 있고 70대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고 뒤에는 못해요. 나이 들면. 어떤 순수의 타이밍에 본다면은 이것은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뭐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안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래도 일자리를 이제 구해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손쉽게 내가 이게 쓸 수 있는 게 있네 하면 어디 가서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러면은 안 하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다 보면은 나중에 빨리 소진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일하러 가려면 이제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는 재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웬만하면은 그렇게 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당기게 되면은 매년 6%, 1년 앞당기면은 6%를 감액을 하고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으니까 30%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을 늦추면은 이제 7.2% 증액을 하게 되고요. 5년까지 가능한데요. 그러면 36%까지 증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1년 동안 못 받으니까 사실은 그만한 이제 메릿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제도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늦추게 되면 8%를 더 주고요. 매년. 그 다음에 10년까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간이 훨씬 길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은 어떨까 하는데 현재는 이제 7.2%의 5년, 최대 5년까지 이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금 아닌 자산에서 인출하는 게 좋고요. 그건 어차피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금융자산들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일단 인출을 해서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렇게 순서가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의 내가 지금 소득이 있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엄청나게 장수 집안이다, 혹은 우리 집은 다 일찍 죽어서 뭐 이런 개인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가 늦추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냥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이라면은
좀 장수 사회에서는 늦춰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퀄리티가 좋은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오래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이제 국민연금을 늦추어서 뒤에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있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금의 차이인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퇴직연금 IRP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직소득세가 5%라고 그러면은 그거의 30%니까 1.5%를 줄여줘요. 그래서 5%가 아니라 3.5%만 내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1.5%가 절약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퇴직소득세가 10%면은 3%가 절약될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퇴직소득세는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걸 확인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에서 찾을 때는 퇴직소득세율이 아니라요. 5.5% 이제 연금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을 때는 내가 5.5%를 과세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그냥 개인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퇴직연금을 이제 퇴직하고 나서 IRP로 옮기면은 그 외에는 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뭐 투자자산을 몇 %까지 하느냐, 원금 보장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차이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죠. 그 외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퇴직소득에서 찾느냐, 그게 이제 IRP이겠죠. 그 다음에는 나의 그냥 연금소득으로 찾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장을 퇴직했다 하면은 그 돈이 IRP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IRP에 넘어갈 때 넘어가는 돈 모두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찾으면은 퇴직소득세율을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5.5에서 3.3%예요. 퇴직소득세율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퇴직소득세율이 몇 %인지 인사부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찾을 때 낼 세금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예요. 이거는 합산과세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안 되니까요. 제일 오해하기 쉬우신 분인데요. 사람들이 퇴직소득세에서 내가 퇴직소득에서 많이 찾으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냐 하는데 아닙니다. 분리과세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퇴직소득세율만큼 내게 되고, 대신 내가 이제 10년 나누어서 찾아면은 거기에서 30% 감해주고. 복잡하죠? 하여튼 복잡하실 거예요. 대충 여기 한번 들으시면서 곰곰이 표를 보면은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마다 감안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뭐 어차피 의무적이니까 그대로 들어가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내가 20만 원밖에 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의 9%가 국민연금에서 예금이 저축이 돼요. 그래서 9%. 안 한다고 하더라도 9%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이제 1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게 8.33%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17.3%가 이미 저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개인연금에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의무, 이제 맨데이트라고 그러죠. 의무,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의무, 그냥 하는 대로 의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만 국민연금은 알아서 운용하니까 이건 더더욱이 관여할 필요 없고, 내가 추후 납부할까, 실업 크레딧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DB형이면 괜찮은데 DC형이면은 내가 여기 무슨 자산을 넣을까, 그게 걱정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돈을 넣는 것은 이제 내가 국가에서 강제하지 않는 거죠. 강제하지 않는데 개인연금에 넣으면은 세제 혜택은 줄게, 세액 공제도 줄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세액 공제가 900만 원까지 되니까요. 여기서 리턴 받는 액수가 꽤 큽니다. 무조건 개인연금 쪽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죠. 제가 일본의 이제 책 중에 노후 파산, 뭐 이런 하류 노인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쭉 보면서 이제 되게 빈곤한 노인들, 일본도 뭐 노인들 복지가 좋다지만은 당연히 거기도 빈곤한 노인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빈곤한 노인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이 없다. 이제 월세가 나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이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후생연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후생연금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는 혹은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세프티넷이라고 그러겠죠. 안전망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전망의 최소한이 국민연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돼요. 뭐 하다가 돈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넣다가 또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후다닥 뛰어가다가 쉬었다 하는 친구보다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똑같이 내 혼자 운영하면서 내가 지역은 최소화하고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은 후다닥 했다가 또 갑자기 까먹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면은 그냥 또박또박 언제 가게 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걸음이 천리 간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여러분들 노후를 보장해 줄 그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